회사 대표로 3년째 수능 해설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요 시험에서 총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많은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능 당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안 됐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험지가 보통 10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메인 시험이 2시 10분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험지가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픈이 돼서 종로학원 선생님들 11명이 수학과 선생님들이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도자료를 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29번 풀고 30번 풀고 21번 푸니까 이미 총평 분석이 끝나 있더라고요. 약간의 실수도 하고 해서 다 풀어놨는데 근데 총평은 제가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딱 풀었는데 막 말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도 보고 말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써놓은 거 읽었습니다. 저 언제 썼을까요? 그날 아침에 썼죠. 당연히 적중했고요. 그게 수능이에요. 흘러갑니다. 그냥 뻔한 얘기였어요. 중상위권 문제들은 좀 어려워졌고 최상위권 문제들은 좀 쉬워졌고 이게 올해 6월, 9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6월, 9월 보고 준비 잘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담담하게 잘 극복했을 거고 수능은 지금 입시가 끝난 건 아닌 학생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게 멘트였어요. 그냥 뻔한 얘기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해설 강의를 찍었습니다. 유튜브에서 2020 수능 수학을 치시면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거고 종로학원 총평에서도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보시면 알 거고요. 그날 찍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시면 지금 생각해도 최고의 풀이들이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학생들은 그 문제의 논리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적당히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똑같은 강의인가 보다 할 텐데 좀 하는 학생들은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내공이 없는 거죠. 어쨌든 진짜 그렇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수능 분석 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난이도 변화가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고 난이도 문항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수능 시험 범위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부담감을 주고 있는지 약간의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재작년 수능이에요. 제가 오답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작년 수능까지 한 3, 4년 동안 지속된 게 뭐냐면 21, 29, 30 빼고 다 쉬웠어요. 안 틀린 거죠. 많이 틀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수능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씩 출렁이는 부분이 있죠. 애들이 좀 틀린 거예요, 이게. 올해 9월 평가원 비슷하죠. 애들이 좀 틀린 게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중간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로도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올해 수능 이겁니다. 역시 이게 어려운 3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고 톡 튀는 부분 있죠? 얘는 근데 좀 21번 문제 어려웠는데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튀는 27번 문제 여기 있죠?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랑 수능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파란색이 9월 평가원, 진한 게 수능이죠. 느낌 비슷하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렇겠지. 큰 변화 없으면 읽자. 근데 분석한 거 보니까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상 이 구조를 보시면 50%로 잘라봤어요. 절반은 맞는다 이거고요. 절반 이상이 틀리는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그 근처를 볼게요. 17번 문항이 한 문제가 딱 심리형이었어요.
올해 수능은요, 가형이 신경 하나도 없었어요. 27번 문항도 9월 평가원 21번에서 한번 보여줬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1번 문항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맞췄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정오 판별 문제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최근 5년 동안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신기하게도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찹이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찹이다. 이게 답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엄청나게 맞췄어요. 그런데요, 진짜 얘기해드릴게요. 나형을 보면 20번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어요.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률 23%가 나왔어요. 눈 감고 찍으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문제가 있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20%죠. 23%가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잖아요. 봤죠? 그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으로 한 학생이 몇 프로인가? 5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찍어서 맞았고 거긴 찍어서 틀린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미적분에서 나왔고요. 27번, 29번은 패스할게요. 기하 벡터 지금 시험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28번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경우의 수 문제인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빈번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아르바이트를 좀 했거든요. 종로학원에서 또 그 EJ 게시판을 잘 눈여겨보고 혹시나 거기에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라. 제가 평가원 사이트 EJ 게시판을 하루하루 봤어요. 맨날. 어제 5시, 6시에 끝났는데 5시까지 지켜봤거든요. 한 16개 정도 가량 있었는데 다 28번이에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1, 3, 5 각각의 숫자들 중에서 각각의 숫자들을 한 번만 뽑거나 아니면 뽑지 않거나 이거를 한 번호만 뽑거나 뽑지 않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제기를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0번 문제와 21번 문제의 특징은요, 미적분이었고요. 이게 올해 9월 평가원 21번과 30번이 같이 가는 건데 신유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킬러 문항의 특징은 다단계의 문제.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통과, 4단계 통과, 5단계 통과. 그래, 답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3단계? 2단계? 짧아요. 팡! 끝. 근데 그 팡이 약간 독특해요.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발견하면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포인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거나 아니면 굉장히 돌아가거나. 이게 지금 올해 9월 평가원 20번 30번과 수능 21번 30번의 내를 같이 합니다. 기존의 문제들, 뻔한 문제들인데 거기에 살짝의 팡을 섞은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름인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큰 틀은 중간 난이도 문항이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최고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킬러 문항을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고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 무슨 얘기예요? 100점이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좀 보일 겁니다. 당연히요.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 문항들을 보시면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다 훑어봤어요. 올해, 작년, 재작년, 최근 5년 동안 수능을 본 거거든요. 21번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 30번은 단답형 마지막 문제. 모두 미적분입니다. 올해 9월 평가 20번은 기백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건 정말 특이한 일이고 수능만 딱 봤을 때 그냥 미적분이에요. 올해 미적분이요. 30문항 중에 12문항이 나왔고요. 39점이에요. 100점 중에 39점이 미적분제가 나왔고요. 킬러 2개 빼도 10문항 31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기승전결 미적분이 중요하다. 좀 어머니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제 3월 달에 1등급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재학생이 77, 졸업생이 24. 보통 한 3대1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 왔어요. 매년. 교육과정이 막 바뀌어서 수학이 쉬워지네, 어려워지네, 빠지네, 들어가네. 상관없이 그냥 보통 3대1 나왔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재학생들이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71%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1등 컷은 분명하니까 그 재학생과 졸업생 전 평가 사이트를 직접 찾아봤죠. 비율을 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기사 같은 거 있으면 나름 이 소명의식이랄까요? 프로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율로 봤을 때 실제 3월에 1등급의 그 커트라인은 2.15%가 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보니까 결국 과탐하고 수학 가형을 생각해보면 3월에 수학 가형을 봤던 친구들이 수능에서 나형으로 택한 애들이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23만 2천 명이 지금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6만 8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과탐을 포함했을 때 23만 2천 명이거든요. 그때 나형을 추려보면 6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9%를 쳐내야 돼요. 그럼 실제로는 1.53%만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되게 단순한 얘기죠. 재수생들이 강제인 이유는 하나예요.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접했기 때문이고요.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요. 시험범위 변화를 보시면 돼요. 이게 사라진 기획 다 사라졌죠? 확통 일부분 사라졌죠? 어떤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한마디도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학 선생님들은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무조건 재학생이 강세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학 절대 아니에요. 지금 새로워진 부분이 삼각함수와 도형 수열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 미적분이 언제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고3 때 배우잖아요. 내신 챙기다고 미적분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노출이 되겠냐고요. 지금 재수생들은 3년 차예요. 미적분 3년 차. 우리 1년 차.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의 변화는요, 현재 재수생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긴장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추가적인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뭘까? 왜 올해 9월 평가원 20번, 30번하고 수능 20번, 30번이 이런 느낌이 나왔을까? 난이도를 낮추다 보니까 정답률을 떨어뜨려야 되겠고, 그래서 팡 터지는 그런 IQ 테스트랄까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수능 당일날 발표하잖아요. 평가원에서 평가원장이 다 발표하는 걸 유심히 들었더니 그 기본 마인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적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타이프 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들. 전반적인 성격에 관해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떨어진 것은 올해 9월과 수능밖에는 떠오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강점은요, 거의 모든 문제를 외우고 있어요. 평가 문제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런 비슷한 문제에 학년도 몇 월 평가원 몇 번까지 떠오릅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올해 9월 수능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나형 21번 요거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얘가 수열이에요. 우리한테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죠. 21번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어렵게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열이 한 3등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얘가 20번이나 29번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수열은 원래 미적분이랑 연결이 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기셔야 되고요. 나형이 이번에 빵빵빵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 망했죠. 그래서 나형의 1등급 컷은 84점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언어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해서 발견적 추론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옛날에 뭐 개수색 이런 것도 붙이면 보통 따라가더라고요. 보통 사람 떠오르는 말들이 비슷해서 아마 발견적 추론이라는 말이 앞으로 돌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대세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도구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연습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냥 하나의 풀이로만 봐서는 그 발견적 추론이 힘들 수 있다.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삼각함수 도형 파트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예전에는 29번에 나오던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3부터 15학년도까지 그때는 이 시험 범위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나오던 문제들이 지금 약간 강세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항이 직전 교육과정까지에서는 확률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이 녀석이 우리 다음 세대로 들어가면 선택으로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가 그럼 빈칸은 분명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평가원에서는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 출제해야 되는 부분들을 땡겨 출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20% 정도는 이걸 평가원 봐야 알 겁니다. 바뀔 수 있겠다 정도.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얘는 다 맞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쵸? 얘는 뭐 1등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신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학교들은 수능을 잘 보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모든 학교들이 그냥. 수능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신은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조금 계산 복잡한 문제 한 서너 문제 있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특 기출 서너 문제. 이게 이제 내신의 포인트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고3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그 내신을 지배하는 일이다. 이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를 반복해야죠. 그리고 수능 특강 나오면 바로 풀어봐야죠. 익숙해져야 내신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고 싶은 말 결국은 수능이랑 공부다. 고3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정확한 언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실전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흐름을 명확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내가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저는 실전적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적 개념들을 저는 통문장들로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지난주 수능 보기 전주에 제가 그 예시로 이 문항을 들었습니다. 올해 9월 평권 21번 문제예요. 기하와 벡터, 기하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문항을 예로 들었어요. 얘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리고 신형이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면 PA 플러스 PB의 값은 언제가 최대이고 언제가 최소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값을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것은요, 그냥 딱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값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그 값이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의 합이 같은 경우를 모아놓으면 타원이 생기는데요. 타원의 영역보다 안쪽에 있으면 가까워지는 거고요. 작아지는 거고 바깥에 있으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이번에 신유형이었죠. 물론 거기에 팡 터지는 게 있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한 신유형 그대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볼까요? PB-PC는 2. 아까는 더하기였죠. 지금 빼기예요. 아까는 타원이고 지금 쌍곡선입니다. 거기에 최소라는 말이 있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분들을 원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원을 그렸을 때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답입니다. 같은 얘기죠. 이게 바로 실전적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닿지가 않잖아요. 수학이고 옛날에 막 문제 막 여러 개 하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까 도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런 거죠. 우리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중간 난이도 문항이 어려워졌다. 뭐라고요? 준킬러 문항을 공략한다. 최고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가 낮았다. 뭐라고요? 100점 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 미적분이 중요하다. 시험 범위의 변화는 재수행을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 느낌이 오시죠? 다양한 발사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구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각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3 수능이 내신을 지배한다. 고3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를 보완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과 수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조병훈이다. 다 끝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는데요. 일단 개념 학습을 하고 세분화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제 파이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킬러라고 해서 커다란 흐름을 파악해주고 1등급씩을 난제를 위한 도구를 얘기하고 조금 더 킬러 문항이란 킬러샷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중심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다량의 문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 적정 비율 항상 챙길 거고요. 수능 특강 얘는 쉬워서 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질문만 받을 거고요. 그렇게 반복은 계속해 갈 겁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가 되면 학교별로 혹시나 약간 그 수능에 대해 관심이 없는 간혹 가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거기 또 발빠르게 맞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문제, 다량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정말 수능 공부할 때는 원래 차근차근 개념을 짚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내가 구멍이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체크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집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기출문제도 없고 수능 특강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아직은 올해죠. 수능 특강을 좀 미리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좀 쉬운 정도 난이도로 가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내신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다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낼 일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귀찮을 거라고요. 문제집이 안 나왔잖아요. 그 오래 했던 거 써야죠, 내년에. 그래서 이제 전략을 그렇게 짜봤고요. 수업 관리 기본 시스템은 3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변형 문제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예시 문제가 나오고요. 그 테스트 볼 시간 동안 저는 숫자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들을 이제 오답노트를 쓸 거고요. 당일날 숙제 점수하고 그날 테스트 점수가 문자로 나갑니다. 모든 수업은 녹화를 하고요. 아이들이 그날 이해를 했어도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 스스로 이제 물어봐요. 영상 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요. 개인집은 언제든지 받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숙제를 할 때 몰아치기잖아요. 몰아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죠. 그 각각의 요일별로 이제 이날은 뭐 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항상 이렇게 써 있는데 어렵다고 끈기 있게 풀지 말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3이기 때문에 11월이 수능이잖아요. 그때 우리 무조건 수능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막 열심히 풀고 있으면 오늘의 문제에서 풀면 300문제만 풀고 시험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항상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할 때의 자세인데요. 스스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틀린 문제, 두 번 틀린 문제, 세 번 틀린 문제. 얘는 두 번 틀리고 맞은 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맞았다고 넘어가는 학생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죠. 오래 걸려서 푸는 문제들 맞았어도 그거는 내가 다시 풀어도 오래 걸려 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멋지게 푼 문제들, 나 천재인가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할 거 다 했어 이럴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진짜 천재적으로 풀었을 수 있지만 그 발상 자체가 쉬운 문제인데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풀자가 펑 터진 거죠. 물론 지금 되게 중요해요. 발견적 초록.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표를 치고 가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를 못해서 14번, 첫 번째 4점째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막혀버리면 뒤에 26번부터 30번까지는 그냥 아예 못 보고 다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과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연습하시고 괜히 넘어갔던 문항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이건 풀었어야 되는구나. 넘어갈 거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건 치고 빠지는 것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100분 관리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는요 100분을 보는 게 아니고 뭐 95분 보고서는 뭐 마킹할 시간 그런 거 안 돼요. 80분 안 돼요. 120분. 시험지 받아서 5분 동안 쉴 거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문제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는요.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했지? 그런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킬러 문항을 남겨두고 남은 시간이 몇 분이지?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지? 이런 것들을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문항들을 제가 한 1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100분 모의고사를 풀고 났을 때에는 꼭 적게 하고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근데 답은 하나 같아요. 이미 느낌 좀 오실 것 같은데 이게 겨울방학 끝나잖아요. 그럼 딱 눈 감고 뜨면 여름방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4주 뭐 모의고사 3월, 4월 일주일주 뭐 사수사업 끝. 그렇게 되는 건데 겨울방학 때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목숨을 거셔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미적분. 두 번째 뭘까요? 힌트를 드렸죠.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뭘까요? 맞아요. 너무 쉬워요. 그 다음이 뭐 수원 있고 확통 있고 기하 내신 있고 수특 있고 이런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미적분 3년 차를요 1년 차가 따라잡아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 신화의 그림인데요. 얘는 이제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고요. 저거는 갈라테이아라는 조각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지방에서 이제 그 지방의 여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조각상을 만들어내죠. 사랑에 빠져버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감동을 해가지고 사랑으로 만들어주죠.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요.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꿈을 구체화시키고 간절히 원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학 개념서 주신 이정원 선생님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